경찰입니다. 건물에서 나오세요.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때 강세리가 갑자기 황기찬을 밀쳤습니다. 기찬씨 미안해. 뭐야? 왜 그래? 모든 죄는 네가 뒤집었어. 나는 살아야 해. 강세리는 비상계단으로 도망쳤지만 곧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황기찬, 어디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지하로 울려 퍼졌습니다. 재인아, 왜 여기에?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기억을 되찾은 강재인이 황기찬과 강세리를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게 되는 통쾌한 반전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하얀 시트에 둘러싸인 침대 위에서 강재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랜 혼수 상태 끝에 마침내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신음과 함께 강재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천장에 하얀 타일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김도윤이 작은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며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인씨, 깨어났네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강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재인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며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경계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죠? 김도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재인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인씨, 저예요. 김도윤이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도윤씨? 누구예요, 그게?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로 물리며 김도윤을 경계했습니다. 김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먹먹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강재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혹했습니다. 재인씨,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사고? 무슨 사고요? 강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배 위에 올려졌습니다. 아, 우리 아기. 강재인의 눈이 급히 커지며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평평한 배를 느끼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기가 어디 갔어요? 내 아기는 어디에 있어요? 김도윤의 심장이 꽉 조였습니다. 강재인이 7년 전 임신했을 당시의 기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 속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재인씨, 지금 몇 년도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예요? 2018년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김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재인에게는 아직 은호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겪었던 모든 비극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여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찬 씨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기찬 씨 불러주세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아직도 황기찬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김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발, 기찬 씨를 불러주세요. 아기 때문에 걱정될 거예요. 김도윤은 복잡한 심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꿈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우선 충분히 쉬세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행복했던 기억 속에 갇혀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도윤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황기찬 씨죠? 병원으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30분 후 황기찬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
어? 황기찬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강재인을 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인아. 황기찬은 미친 듯이 강재인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감격에 겨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어. 강재인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찬 씨, 나 너무 무서웠어.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 황기찬은 강재인을 꼭 안고 있다가 문득 김도윤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야, 이 새끼가 나를 속였어. 황기찬이 갑자기 김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김도윤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왜 죽었다고 했어? 왜 장례식까지 치르게 했냐고. 진정하세요. 재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 무슨 개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황기찬의 주먹이 김도윤의 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김도윤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만해. 강재인이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김도윤은 입가에 피를 닦으며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재인 씨, 황기찬 씨, 당신을. 닥쳐. 황기찬이 김도윤의 말을 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김도윤은 황기찬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재인 씨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실이야? 강재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이 사람 말은 듣지 마. 사고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김도윤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황기찬이 여전히 강재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재인 씨, 당신이 겪은 일들을 기억해보세요. 은호가. 은호? 강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야. 기찬아, 우리 아들 은호는 잘 있지? 황기찬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은호의 이름을 들은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은호는 괜찮아. 김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속이실 건가요?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강재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 때문에 기억이 좀 헷갈리는 거지. 걱정하지 마. 김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인 씨, 당신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언제까지인가요? 응? 기찬 씨와 함께 아기 이름을 정하던 때.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 김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강재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거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황기찬이 김도윤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강재인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의사가 그러는데 기억 상실은 일시적인 거래. 곧 나아질 거야. 김도윤은 황기찬의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강재인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녀가 알게 될 진실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인 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도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강재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맞죠? 고마워요. 나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김도윤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황기찬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리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강세리는 호텔 방에서 불안에 떨며 황기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서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재인이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황기찬의 대답에 강세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내가 차 사고를 꾸민 거 들킬 거야. 진정해.
다행히 제인이는 기억을 잃었어. 강세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기억상실? 정말? 7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어. 우리가 아직 사랑하던 시절로 말이야. 강세리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가 다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해.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 몰라. 황기찬이 강세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제인이 앞에서는 절대 나타나면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계속 호텔에서 숨어서 살라는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제인이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만. 당신은 참 편하겠네. 아내가 돌아와서. 강세리의 말에 독이 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질투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강세리는 벌떡 일어나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험한 건 나야. 내가 제인이를 죽이려 했던 거 들키면 감옥에 가는 건 나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 강세리는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야. 제인이가 기억을 되찾기 전에 영영 기억 못하게 만들어야 해. 황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사고를 당하게 하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히. 미쳤어? 지금 제인이는 기억상실 상태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또 해치려고 해? 강세리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언제까지 기억 못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 의사들도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했잖아.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절대 안 돼. 제인이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면 안 돼. 그럼 내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는 거야?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공범이라고. 제인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나도 끝장이야.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일단 당분간 조용히 있어.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일 난다. 강세리는 황기찬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 혼자 해결해야겠네.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강재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집안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응? 뭐가? 황기찬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가구 배치가 좀 다른 것 같고 벽지도 바뀐 것 같아. 아, 그거. 네가 입원해 있는 동안 리모델링을 좀 했어. 황기찬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강재인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기용품 대신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방이 왜 이래? 강재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건. 황기찬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호가 죽은 후 그 방을 차마 아기 방으로 두지 못해 헬스장으로 꾸며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아니야. 그냥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쓰는 거야. 황기찬이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계속 뒤척거렸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은호야. 강재인이 꿈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은호가 어디 있지? 강재인은 몽유병 상태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와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어디 있니? 엄마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하나씩 열어보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황기찬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를 배회하는 강재인을 발견했습니다. 재인아? 뭐 하는 거야? 은호를 찾고 있어.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강재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꿈과 현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재인아, 꿈이야. 다시 자러 가자. 황기찬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은호가 밖에 있나? 은호야. 강재인이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황기찬이 급히 따라 나갔지만
이미 그녀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강재인은 정신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호야, 엄마 여기 있어. 그때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강재인은 차를 보지 못하고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해. 김도윤이 나타나 강재인을 낚아채듯 안으며 차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차는 그들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의 품에 안긴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가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아! 강재인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차량 사고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재인 씨 괜찮아요. 안전해요. 김도윤이 강재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차가. 강재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그때 황기찬이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재인아, 괜찮아? 기찬 씨 나 이상해. 자꾸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라.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재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아야겠어. 김도윤은 강재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나온 강재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라고 진단했지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도윤은 복도에서 강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급한 회사 일로 먼저 가야 했습니다. 도윤 씨. 강재인이 김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꾸 무서운 꿈을 꿔요. 김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강재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요? 은호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꿈이요. 그런데 아무리 달려가도 은호에게 닿을 수가 없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꿈도 꿔요. 차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불이 나고. 김도윤은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강재인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름들을 들어보세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지 해보세요. 강세리. 강재인의 몸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그 이름. 왜 이렇게 불쾌하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빠져요. 황기만은 어떤가요? 기찬 씨 형이죠? 그런데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무의식이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인 씨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천천히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왜 도윤 씨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나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는 친구였어요. 서로 힘든 일을 겪으며 의지했던 사이예요. 힘든 일? 네. 재인 씨도 저도 각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 씨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재인 씨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때 강재인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우리가 함께 뭔가를 했나요? 누군가와 맞서 싸웠나요? 김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재인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아직은 무리하지 마세요. 기억은 자연스럽게 돌아올 거예요. 아니요. 알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은호는 정말 괜찮은 건지. 강재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윤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재인 씨 만약 기억이 돌아온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순간 강재인의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호의 유괴, 배신, 불륜, 그리고 아들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 강재인이 머리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은호. 내 아들 은호.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배신, 그 모든 고통이 일시에 밀려왔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을 껴안으며 달랬습니다. 재인씨 진정하세요. 황기찬이 날 속였어. 은호를 죽게 만든 것도 다 기찬씨야. 강재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다 기억나세요? 네. 모든 걸 기억해요. 기찬씨와 세리의 불륜도 아버지의 죽음도 은호를 죽게 만든 모든 음모도. 김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복수를 준비해요. 제대로 된 복수 말이에요. 강재인이 눈물을 닦으며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제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모르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예요. 완벽한 연기로 황기찬을 속이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군요. 강재인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이 저와 은호에게 한 짓을 반드시 되갚아 줄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정의를 실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여러 번 바꿔보며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녀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재인아, 집에 있었구나. 응, 기찬아. 강재인이 밝은 표정으로 황기찬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황기찬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당신이 좋아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지? 강재인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살자. 황기찬도 안도하며 강재인을 안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나한테는 뭐든 말해줘야 해. 우리 부부잖아. 강재인이 애교스럽게 황기찬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의 순수한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재인아, 나 잠깐 서재에서 일 좀 볼게. 응, 알았어. 나는 저녁 준비할게. 황기찬이 서재로 들어가자 강재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부엌 서랍에서 작은 도청기를 꺼냈습니다. 김도윤이 미리 준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서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황기찬이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재인이가 완전히 안정된 것 같아. 아무것도 기억 못해. 강재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도청기를 문틈에 살짝 붙였습니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가 그러는데 이런 기억 상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데. 강재인은 황기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세리와 연락하고 있었고 자신의 기억 상실을 다행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재인아, 뭐 하고 있어? 갑자기 황기찬이 서재에서 나와 강재인을 불렀습니다. 강재인은 재빨리 도청기를 숨기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고 있어. 강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사랑스러워. 황기찬이 강재인의 등 뒤에서 포옹했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품에 안기면서도 속으로는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곧 네 진짜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강재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황기찬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 이메일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세리와의 메시지, 횡령 관련 이메일, 은호 유괴 관련 통화 기록. 강재인은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김도윤에게 전송했습니다. 새벽 3시 강재인은 화장실에서 김도윤과 전화했습니다. 도윤 씨 증거들 보셨죠? 네, 잘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증거가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기찬 씨는 아직 제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위험해집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재인은 황기찬이 출근한 틈을 타 YL 그룹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복장으로 변장하고 가짜 신분증을 들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이른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강재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황기찬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차례야.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황기찬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개인 노트북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뭐지? 비밀번호가 뭘까? 그때 강재인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설마. 강재인이 강세리의 생일을 입력하자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역시. 강재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황기찬에게 자신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노트북 안에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호 유괴 계획서, 횡령 증거, 그리고 강규철 회장을 협박했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강재인이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강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의 뒷모습을 보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강재인은 재빨리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하고 있어요. 강재인이 목소리를 변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청소를? 평소에는 저녁에 하던데. 강세리가 강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별 청소 지시 받았어요. 강재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강세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위기의 순간 김도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세리 씨 여기 왜 와 있어요? 김도윤 씨? 저는 회장님 스케줄 확인하러 왔는데. 강세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강재인이 기회를 틈타 조용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한 강재인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간발의 차였어. 하지만 다행히 USB에는 모든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 강세리는 김도윤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방금 청소부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김도윤이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혹시 제인이 아닐까요? 강세리의 말에 김도윤의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마요. 제인 씨는 기억상실 상태잖아요. 이런 곳까지 올 리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강세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인이가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닐까요? 김도윤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제도 황기찬 회장님이 제인 씨가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강세리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제인이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왜요? 그냥. 안심이 안 되네요. 강세리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몰래 창문 너머로 강재인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강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포착됐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의도적이야.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 강세리는 확신을 얻기 위해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찬 씨? 왜? 황기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제인이 상태가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완전히 기억상실 상태라고 했잖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거든. 황기찬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제인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뭐? 황기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절대 안 돼. 제인이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건 우리 둘 다의 문제야. 만약 제인이가 기억을 되찾았다면. 강세리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지.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강제인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쳤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인하는 거잖아.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계속 제인이를 감싸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너도 알잖아. 제인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황기찬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강세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려고? 간단해. 제인이가 모르는 사실을 던져보는 거야.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무 위험해. 위험한 건 가만히 있는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에 히스테리가 섞였습니다. 귀찮아, 나는 감옥에 갈 수 없어. 절대로. 그녀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서렸습니다. 만약 제인이가 정말 기억을 되찾았다면 우리에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데? 완전히 입을 막는 거야.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정말 미친 거야? 미친 건 당신이 제인이를 계속 살려두려는 거야. 강세리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귀찮아, 똑똑히 알아도. 나는 혼자 죽지 않아. 만약 내가 잡히면 너도 같이 끌고 갈 거야. 황기찬은 강세리의 협박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여자와 손을 잡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리야, 진정해.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강세리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강제인을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귀찮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제인이를 계속 보호하려고 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강세리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황기찬은 진퇴양난에 빠진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강세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제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해보자. 황기찬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와 강제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아, 오늘 뭐 했어? 집에서 쉬었어. 아직 몸이 완전히 안 좋아져서. 강제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디 나간 적은 없고? 황기찬이 계속 캐묻자 강제인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나 어디 가면 안 돼?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황기찬은 강제인의 반응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황기찬은 강세리가 제안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인아, 혹시 강세리라는 사람 기억나? 강제인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재빨리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리? 누구야 그게? 그냥 회사 직원 중에 그런 이름의 사람이 있어서. 회사 사람들은 잘 모르지. 나는 거의 집에만 있었잖아. 강제인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김도희는? 이번에는 강제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어. 왜 자꾸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물어봐? 황기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은 강제인이 잠든 줄 알고 서재에서 강세리와 통화했습니다. 세리야, 뭔가 이상해. 제인이 반응이 부자연스러워. 하지만 강제인은 잠들지 않고 복도에서 황기찬의 통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나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강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내일 확실한 증거를 잡아보자. 만약 정말 기억을 되찾았다면
강재인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조심해야겠어. 강재인은 김도윤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찬 씨가 의심하고 있어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곧 김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비상 계획을 준비해 두세요.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일부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을 감시하기 위해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기찬 씨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예상한 일이에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들킬 것 같아요. 그때 황기찬 망원경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역시나. 황기찬은 즉시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확실해. 재인이가 누군가와 비밀 통화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행동에 옮겨야겠네. 강세리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 안에서 강재인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상한 차 한 대가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는 건가? 강재인은 급히 김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집 앞에 수상한 차가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기찬 씨 행동도 이상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재인 씨, 지금 당장 집을 나오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키면 들킬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강재인은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황기찬은 집 앞쪽만 감시하고 있어서 그녀의 탈출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황기찬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인아, 집에 있어? 대답이 없자 황기찬은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강재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지? 어디 갔지? 황기찬은 급히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재인이가 사라졌어. 뭐라고?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강세리는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았지? 재인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찾아야지. 재인이를 찾아서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야 해. 한편 강재인은 김도윤이 알려준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이 그녀 옆에 다가왔습니다. 재인씨, 이제 숨어있을 수만은 없어요. 공격으로 전환해야 해요. 어떻게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털어놓는 거죠. 강재인의 눈에 결의가 번뜨셨습니다. 좋아요. 더 이상 숨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때 강재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황기찬의 전화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받으세요. 연기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강재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인아, 어디 있어? 집에 없던데?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미안해.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산책 나왔어. 산책? 어디로? 그냥 동네 공원이야. 금방 들어갈게. 알겠어. 빨리 들어와. 전화를 끊고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황기찬이 완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일 모든 증거를 공개하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번에 폭로하는 거예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은 24시간 편의점에서 만났습니다. 밤 11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인 씨, 준비는 다 됐나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면 돼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거예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강재인의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결연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도희를 위해서도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두 사람은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장에서 만나요. 그 전까지는 절대 접촉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도윤 씨.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죠. 재인 씨 덕분에 도희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겪어온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일 뵈어요. 강재인이 일어서려는 순간 김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 씨 조심하세요. 정말로. 도윤 씨도요. 강재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헤어진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였습니다. 역시나. 둘이 함께 뭔가를 꾸미고 있었어. 강세리는 즉시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이와 김도윤이 만났어. 뭐라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둘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내일 아침에 뭔가 할 모양이야. 황기찬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어. 당연하지. 이번에는 진짜 끝장을 내야 해.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 우리가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다 끝장이야. 황기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강재인을 해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알겠어. 내 계획대로 하자. 결국 황기찬도 마지막 선택을 내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던 강재인은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 강재인은 급히 골목길로 빠져들며 추격자를 따돌리려 했습니다. 재인 씨. 갑자기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타세요. 위험해요. 강재인이 뒤에 올라타자 김도윤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미행했어요? 아마 강세리일 거예요. 우리 만남을 봤나 봐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계획이 들켰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강재인이 김도윤의 등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예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리며 내일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황기찬과 강세리도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비밀 아지트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해. 강세리의 눈에는 광기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인이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면 우리는 끝장이야. 황기찬도 이제는 모든 것을 걸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어떻게 할 거야? 강세리가 책상 위에 건물 평면도를 펼쳤습니다. 기자회견장 건물에 미리 폭발물을 설치하는 거야. 뭐라고? 그럼 기자들까지 다 죽는단 말이야. 황기찬이 경악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재인이와 김도윤이 증언하기 전에 막아야 해.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어야 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해봐. 강세리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황기찬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어. 이게 마지막 방법이야. 강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면 나 혼자라도 할 거야. 황기찬은 강세리의 광기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폭발 전에 재인이를 빼내는 거야. 다른 사람들만 처리하고.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재인이를 사랑해? 그 여자가 널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야. 황기찬의 목소리에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좋아. 내 마지막 인정 때문에 재인이는 살려둘게. 대신 김도윤은 확실히 처리해야 해.
황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 해외로 도망가야 해. 어디로? 남미 쪽으로. 이미 준비해둔 가명 여권이 있어. 강세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 미안하지만 너도 결국 내 발목을 잡는 존재야. 그녀는 황기찬마저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황기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만 깨끗하게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부터 준비하자. 황기찬이 말했습니다. 응.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강세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재인과의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재인아, 미안해. 황기찬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강세리는 호텔 방에서 가짜 여권과 현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나 혼자만 살아남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야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어? 강세리가 폭발물이 든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황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돌이킬 수 없었어. 이제 끝까지 가는 수밖에. 두 사람은 기자회견장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김도윤과 강재인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경찰과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건물 지하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강세리가 마지막 장치를 연결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그때 갑자기 건물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경찰이야? 황기찬이 당황했습니다. 설마 들켰나?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과 강재인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건물에서 나오세요.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군가 신고했나? 그때 강세리가 갑자기 황기찬을 밀쳤습니다. 기찬 씨 미안해. 뭐야? 왜 그래? 강세리가 폭발장치의 타이머를 작동시켰습니다. 30분 후에 폭발해. 너 혼자 여기 남아있어. 세리야, 이게 무슨 짓이야? 황기찬이 강세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비상계단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는 네가 뒤집었어. 나는 살아야 해. 강세리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황기찬은 혼자 남겨진 채 폭발장치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미친. 그는 폭발장치를 해제하려 했지만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김도윤과 강재인이 경찰과 함께 건물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가야죠. 강재인의 눈에는 마지막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발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강세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저기 강세리야. 김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체포하세요. 경찰들이 강세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놓아줘.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강세리가 발악했지만 곧 체포됐습니다. 황기찬은 어디 있어요? 강재인이 강세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하에. 지하에 있어. 강세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폭발물은? 30분. 30분 후에 터져. 김도윤과 강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들어가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황기찬도 구해야 해요. 그래야 모든 진실이 밝혀져요.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과 함께 건물 지하로 향했습니다. 지하에서 황기찬은 절망적으로 폭발장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재인아, 미안해.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찬, 어디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왜 여기에? 당신을 구하러 왔어요.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폭탄을 해제해야 해요. 김도윤이 폭발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하네요. 폭탄 처리반을 불러야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5분. 황기찬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재인아, 나 때문에 다 망쳤어. 정말 미안해. 강재인은 황기찬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하지만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폭탄 처리반이 도착했고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간신히 폭탄을 해제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기찬은 수갑을 찬 채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게 유일한 속죄예요. 강재인이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경찰에 연행됐고 강재인과 김도윤은 마침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이 끝난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난 후의 허탈함이 두 사람의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김도윤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기찬 씨는 무기징역, 세리는 20년형을 받았어요. 도희와 은호의 원수는 갚았어요. 그래도 뭔가 허전해요. 아이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강재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재인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도윤 씨는 어떨 거예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의사로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도희가 원했던 일이니까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그동안 너무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아요.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혹시?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뭐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 안부나 물어봐도 될까요? 강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도윤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아픔과 증오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병원에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야겠어요.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해요. 강재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에서 두 사람은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죠. 재인 씨 덕분에 도희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려는 순간 김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김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도윤입니다. 네? 뭐라고요? 김도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세리가 교도소에서 탈옥했대요. 강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탈옥이라고요? 그리고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재인 씨를 노린다고. 김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강재인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요. 강재인의 눈에 다시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잠시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세리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상태니까 더 위험할 거예요. 김도윤의 경고에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다르죠.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도 우리 편이고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굳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재인은 은호와 아버지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 역시 도희의 영혼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아빠. 이번에는 정말 끝낼게요. 강재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끝낼게.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